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가장 핫했던 마포구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마포구 내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아현동이나 공덕동 같은 이런 동마포 쪽에 있는 신축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 대부분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신축이 들어섰고 또 그로 인해서 가장 비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죠. 하지만 신규로 투자할 만한 재개발은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마포구 내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지역은 어디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서마포 일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마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역 숫자가 무려 한 10개에 달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 재개발 또 역세권 재개발까지. 그래서 이 해당 구역들을 제가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노후도부터 보겠습니다. 노후도로 봤을 때는 모든 구역이 대부분 강남권이나 아니면 광진구 같은 나머지 한강변에 비해서는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차 있는 편이에요. 30년 기준 노후도가 심한 경우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다 60, 70%대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후도로는 재개발로 진행을 해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구역들이 전부 다 포진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조합원 수의 비중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냐면 초기 동의율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가 다세대의 비중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세대 비중만 너무 높아버리면 반대로 사업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황금비로 보는 조합원 수 비중은 지분 조합원이 약 7 정도, 그리고 단독 조합원이 한 3 정도, 요 정도가 초기 동의율도 끌어올릴 수 있으면서 또 사업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포구 일대는 아무래도 다세대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왜냐면 토지구역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대부분의 필지가 접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다세대 비중이 높지만 나머지 강남권보다는 한참 떨어집니다. 강남권 모아타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을 보면요, 다세대 비중이 요 정도 수치가 돼요. 거의 9대1 혹은 뭐 8대2 요 정도 수치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그래도 70%대나 80% 초반대 요런 정도 비율이 눈에 띄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지 면적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하든지 간에 조합원에 대한 동의, 조합 설립인가 동의를 받을 때는 최소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해요. 첫 번째로는 조합원 숫자 대비한 동의율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지 면적별 동의율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 비율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도정법상의 재개발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숫자별 동의율을 75%를 충족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부 70%까지 낮아졌죠. 그런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숫자 대비해서의 동의율을 80%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도정법상의 재개발이나 역세권 혹은 신통기획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별 동의율을 50%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죠. 하지만 모아타운은 이보다 더 기준이 깐깐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할 때 대지 면적 비율을 보는 이유는 통건물 소유주분들이 대부분 반대쪽으로 기우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외 사항이 하나가 있는 게, 통건물 소유자분 중에서 접도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개별 필지 면적이 한 30평대에서 50평 언더 정도로 굉장히 좁아서 개별적인 건축 행위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런데 이 부분을 봤을 때 마포구 일대 사업장들은 대지 면적별 동의율이 다른 지역들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보다는 훨씬 더 받기가 수월해 보입니다. 왜냐면 대지 면적이 단독 조합원이 가지고 계신 게 적으면 한 20, 30%, 많아봤자 한 5, 60%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도 비중으로 봤을 때는 대지 면적별 동의율까지 충족하는데 아주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업성을 판가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지분 조합원, 다세대 조합원이 평균적으로 몇 평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 평균 대지 지분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다세대를 짜잘한 면적으로 많이 건축 행위를 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곧 조합원 숫자가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 숫자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일반 분양분 수량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모아타운이 굉장히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대부분은 다 8평대 이상이 됩니다. 8평대 이상만 돼줘도 평균을 넘어서는 수치고, 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모아타운보다는 그래도 한 평 이상은 더 넓은 수준이에요. 이 한 평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한 평 한 평이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나온지를 판가름 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일대에 있는 모아타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규 추진하는 구역치고는 꽤나 지분이 큰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도 보면서 하나하나 구역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정동 444 일대 신통기획 예정지. 여기는 제가 따로 영상 분석을 한 차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는 447번지 가로정비 사업만 추진을 하다가 이거를
확장을 해서 전체 구역계를 합정동 신통기획으로 추진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입지로 봤을 때는 지어놓으면 30평대가 최소 30억 가까이는 갈 수 있는 최상급지 한강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봤을 때는 역세권 재개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합정역과의 거리가 500m를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로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인센티브 용적률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조합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도는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세대들도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위주로 노후도를 충족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동의받는 데는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합원 숫자가 그만큼 많은 상태로 노후도가 찼다는 얘기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정말로 극소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어진 이후에 가격 상승분에다 배팅을 하고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구역이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통기획 사업지 망원동 416번지 일대 신통기획 대상지입니다. 여기는 이미 신통기획구역 선정된 지역이죠. 장점으로는 단독조합원 위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진행했을 때 사업성이 꽤나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역 면적도 크고 또 구역계가 보시다시피 반듯하죠. 그래서 단지 설계를 뽑는데도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또 망원역과의 거리도 그리 멀지가 않아서 구역 경계까지는 한 5분 내외 정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망원 시장을 중심으로 한 망리단길 상권의 확장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저 위에 망원 2동 모아타운 일대까지 현재 망원동 상권이 확장을 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 때문에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왜냐면 상권 확장이 독이 되는 거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상권이 확장되면 당연히 상가 임대료가 높아지고, 또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전월세를 구해서 입주를 해야 되니까 주택 공실도 없어지고 주택 임대료도 높아지고, 그래서 단독조합원 입장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유인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게 이 상권 확장이다. 그런데 망리단길은 상당히 유명한 상권이 됐기 때문에 동의율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로 마포구청역 역세권 재개발. 자, 역세권 재개발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역세권이 이제 기존의 역도 있지만 앞으로 신규로 생길 역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성산역이라는 이름으로 대장 홍대선의 역으로 탄생을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역세권 재개발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마포구청역 역세권 재개발부터 보면 현재 사전 검토 단계고요. 사전 검토 신청할 당시의 동의율이 60%대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는 장점으로는 주변 이 지역 안에를 보면요, 토지구획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대부분 일방 통행이거나 자동차 통행이 거의 불편한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역 지정 시의 당위성이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가 아직까지는 많이 충족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마포구청역이라는 역이 있었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만큼 신축행위가 활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30년 기준의 노후도는 타 구역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이 미뤄지게 되면 타 구역보다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으로는 여기가 구역계를 전부 간선도로를 끼고 구역계를 짜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권이 발달해 있고 또 간선도로를 끼고 있다 보면 통건물 소유주분들은 찬성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리부터 구역계 수정을 한 차례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역세권 재개발구역 성산 연남구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가좌역과의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좌역 보시다시피 거리가 바로 붙어 있지는 않죠. 외곽순환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2차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역세권은 지금 반경 350m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차 역세권은 500m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연히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성산 중동 역세권, 여기 바로 가좌역과 붙어 있는 성산 중동 역세권은 1차 역세권의 모든 구역이 다 포함되지만 성산 연남 역세권은 500m 반경인 2차 역세권에 포함된다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지만 진행은 가장 빠릅니다. 23년 5월 달에 사전 검토를 조건부로 통과를 했고요. 작년 11월에 서울시로 이관됐습니다. 현재 동의율은 65%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구역 상단이 연남동이 이제 상권 발달이 연남 센트럴파크 길을 주변으로 해서 계속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선도로를 접한 이 상단부의 상권 확장이 어느 정도는 돼 있는 편이라 조합 설립 인가 동의가 충족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성산 중동 역세권 장점은 여기 역시 통합심의 접수는 들어갔습니다. 22년 3월 달에 들어갔는데 계획 재수립 중이고 뒤에 부분 약간의 경사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이제 약간의 단점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역세권에 비해서는 상권이 전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 현장을 가보면 내부 도로가 다 일방 통행 도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접도 상태가 꽤나 불량한 편이고 노후도도 굉장히 심각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차 역세권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3개의 역세권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가장 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모아타운 한번 볼게요. 중동 모아타운. 여기는 저는 솔직히 모아타운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 안에 학교를 이만큼씩 포함을 해가지고 어거지로 모아타운으로 짜맞춘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모아타운 치고는 노후도는 높지만 무리하게 학교 포함할 게 아니라 그냥 소규모 재개발이나 가로정비 사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적합해 보이는 그런 모아타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 성산동 모아타운도 있죠. 성산동 모아타운은 이제 성산역이 개통하면서 역세권 모아타운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에요. 2031년 정도의 개통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 5, 6년 정도 뒤면 여기도 역세권이 될 예정이고 23년 12월에 4개 구역으로 관리계획 승인 고시가 됐고 가장 위에 위치한 1구역은 대우건설로 이미 시공사가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단점으로는 평균 지분이 약간 작다는 점 그리고 일부 구역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거는 사실 모든 모아타운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망원동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여기가 입지로 따지면 모아타운 중에서 최상급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한강변이거든요. 한강조망 프리미엄 확보가 가능한 모아타운이면서 총 8개 구역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여기는 나홀로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거기다가 또 한강변을 끼고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동의를 쉽게 하겠느냐 이 부분이 약간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망원 이동에서 신규로 추진 중인 모아타운인데 여기는 너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좀 있고 다만 삼전동처럼 ABC 슈퍼블록 형태로 굉장히 넓은 블럭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역시 아까 말했던 막리단길 상권의 확장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합정동 모아타운입니다. 여기야말로 이제 모아타운 중에서도 가장 탑급입니다. 입지로는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순교성지 일대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그 주변 지역이 거의 문화재 보호구역처럼 돼 있어요. 순교성지 일대가. 그래서 이 부분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합정역 일대 상권 역시 홍대 상권에서 확장이 되어 오면서 이 안쪽까지 깊숙하게 현재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단독조합원, 상가조합원 분들께서 동의를 하시 않을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모아타운 진행 불확실성은 일반 재개발보다 당연히 더 클 것이고요. 다만 마포 일대의 모든 구역들은 강남권 혹은 나머지 한강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노후도를 자랑하면서도 또 다세대들의 평균 지분이 높다 보니까 사업성으로도 보다 더 훌륭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는 신통기획이나 역세권 재개발만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아타운 진행 불확실성에다가 사업성 떨어지는 거 감안하면 저는 차라리 역세권 재개발이 훨씬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을 우리가 뽑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많은 물건을 비교해가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마포에 현재 역세권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 내에서도 공시가 1억 미만의 1억대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묻어두면 그냥 땅 자체만으로도 돈이 되는 그런 구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얼마나 빨리 섭외해가지고 땅에다가 아주 초창기부터 심지어 지분가가 3천대거든요. 이런 물건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투자 성공의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에 대한 부분은 2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보다 더 빨리 정보 얻어서 투자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전화 주셔서 주말에 있는 강의 활용하시면 되겠고 또 투자 매물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물건 확보하시면 좋은 투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